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2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봉을 뽑아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61선을 터치하는 양봉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한 상승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참여자들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매매한 건데, 그만큼 최근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자, 신원종합개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은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던 종목이에요. 자, 요렇게 요런 윗꼬리 캔들 만드는 자리를 단봉 몸통으로 딱 돌파를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오늘 갭을 띄우고서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아침에 갭을 띄우고서 바로 좀 슈팅을 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흔들었고요.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제가 요거 라운드 피겨인 14,000원에다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놨었습니다. 자, 요걸 미리 매도를 걸어 놨는데 여기서 13,900원 정도까지밖에 상승이 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고 또 흔드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또 13,950원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또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제가 요거를 이제 못 견디고 여기서 매도를 내려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려서 매도를 했더니 그 뒤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4,000원에다가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내려서 좀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상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흔드는 바람에 결국에는 제가 조금 내려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 매도가를 주질 않아서 아래쪽으로 흔드는 바람에 일부 물량 내려서 매도를 했고요. 자, 요 구간에서도 또 상승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흔드는 바람에 결국엔 나머지 물량도 다 여기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원종합개발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누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누보를 매매를 했는데 자, 곡물가 폭등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매매할 구간을 좀 주질 않아서 제가 삼등주지만 이제 누보를 좀 매매를 했어요. 자, 누보는 시초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게 좀 흔들었다가 다시 이제 시초가를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 구간을 줄 때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등주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지 않고 짧게 좀 챙기고 나왔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초가 돌파 이후에 이렇게 상승 주고서 살짝 조정 줄 때 매수했다가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보 매매는 마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한신기계 매매를 좀 했어요. 자, 한신기계도 굉장히 아쉬웠던 매매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같이 움직였는데 보성파워텍도 매매를 좀 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쉬운 매매가 좀 됐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은 진짜 일봉상으로는 너무 꼭대기입니다. 이거 사실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거래대금도 뭐 역대급으로 터지는 종목이었고 원자력 발전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봤고요. 자, 여기서 슈팅 나올 때는 뭐 전혀 눌림 없이 위로 그냥 꼭대기까지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런 자리 돌파할 때 대응을 할 만도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쉽게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요 자리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저는 이제 여기서 대응을 했어요. 자,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돌파 이후에
조정 없이 이제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좀 쫓아붙는 매매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빠르게 이제 여기서 수익 챙겼고요. 제 매수가를 여기서 터치하는 바람에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물량을 좀 털렸죠. 그랬더니 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가더라고요. 자, 조금 아쉬웠고요. 여기서 바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어차피 제가 절반 물량은 한호가, 이 상한가 한호가 아래다가 매도를 미리 걸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매수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량이 좀 털리긴 했지만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한신기계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이제 이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쫓아 붙었고요. 위쪽에서 75% 물량은 분할로 매도를 했고 여기서 이제 제 매수가 터치하는 바람에 한도가 위에서 매도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신기계 매매 마쳤고요. 자, 보성파워텍도 매매를 했어요. 보성파워텍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너무 흔들어서 사실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처음에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조정 줄 때 매수를 했고 빠르게 이렇게 수익 줄 때 수익을 일부 좀 챙겼어요. 그랬더니 요런 또 저점 자리 이탈을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잘라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그랬더니 계속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했죠.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여기가 상승 VI에 들어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 진짜 또 쉼없이 위로 쳐버리죠. 자, 여기서 뭐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돌파 자리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5%가 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라 이런 자리에서 사실 잡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손이 나가진 않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관망을 했고 위쪽에서 슈팅을 한 차례 준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제가 또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정 이후에 쌍바닥 주는 거 확인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가라고 치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 매도를 했고 요 저점 자리 이탈을 할 때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결국에는 오늘 뭐 약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할 구간을 좀 주지를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종목들의 모습이에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안랩도 좀 보여드릴 건데 안랩도 비슷합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상승 이후에 조정 줄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서 상승 나올 때 일부 물량 빠르게 수익 챙겼고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 터치할 때 이제 매도를 했네요. 요거 이탈할 때 매도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요 위쪽에서 조정 구간에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형보할 때 제가 매수했다가 일부 물량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 이탈을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자,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수익을 챙기긴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에요. 여기 슈팅 나올 때 보이시죠? 조정이 없이 그냥 위로 쭉쭉쭉 쳐버리잖아요. 요즘 특징입니다. 이 돌파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안랩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안랩은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진짜 꼭대기죠. 이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대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요 고점 자리 돌파할 때 제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털렸어요. 바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 꽂았죠. 자, 여기서 이제 슈팅 나오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아래쪽으로 빼길래 제가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돌파에서는 위로 이제 쳐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돌파하자마자 결국엔 여기서도 조정 없이 이제 위로 쳐버리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손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털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세력들이 정말 심리를 엄청 잘 이용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당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제 들어가질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못 먹었죠. 그래서 안랩은 아쉽게 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슈팅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 돌파봉 이탈을 해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잘라냈죠. 짧게. 그랬더니 흔들고서 결국에는 또 슈팅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안랩은 아쉽게 좀 손실로 마감이 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돌파가 나오면은 조정 없이 그냥 위로 바로 쳐버린다라는 거고, 조정을 주면 아래쪽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어서 물량을 다 턴다라는 게 굉장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매 대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가 베팅 같은 경우도 종가 무렵에 분봉을 만드는 이 분봉의 차트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스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형 철강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오늘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유럽의 최대 철강 공장을 이 폭격했다라는 이슈로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슈로 오늘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고, 하이스틸이 가장 좀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아주 깔끔하게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만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한 700억 정도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사실 어제 종가 베팅 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자, 요 자리 기가 막히게 딱 종가 베팅 모양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서. 자, 근데 이게 저가에서부터 종가까지의 캔들의 길이가 8%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가 베팅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바로 이제 특징주 설명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상 뭐 급등이 바로 나와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하이스틸이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금강철강이 더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하고 또 일봉상의 위치가 하이스틸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종목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일봉상의 위치가 하이스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이 개인적으로는 대장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이스틸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부국철강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죠. 근데 거래대금은 이 종목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1,500억 정도. 자, 분봉상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겠죠. 여기서 상한가 한 차례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또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봉상의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이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배철강도 마찬가지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신기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신기계가 완전 꼭대기입니다. 진짜 이거 대응하기는 진짜 어렵다라고 보고요. 거래대금은 역대급으로 터져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뭐 조정이 없이 진짜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2차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정말 드물거든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신기계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성 파워텍도 지금은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1차 파동, 여기서 2차 파동, 여기서 3차 파동. 그러니까 보성 파워텍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두 종목 다. 자, 그리고 안랩도 마찬가지죠. 안랩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자, 이 정도인가요? 이 안철수 관련한 이슈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예, 너무나 오버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저가에서부터 지금 단기간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불꽃놀이가 아닌가 싶고요.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또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 고점 자리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61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봐요. 아직도 뭐 시장은 좀 불안불안하고 계속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에 좀 매수를 가담을 하니까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메이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후장에 이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장 중반에서부터 플러스 수급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수급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1200원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면서 살짝은 좀 안정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또 돌파된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죠. 1210원 아래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1200원대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마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코스닥 시장이 반면에 좀 좋죠.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 음봉의 시가자리 돌파를 하면 61선 돌파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95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서 이번 주 내에 아마 양봉 캔들이 한 두 차례 아니면 한 차례 강하게 뽑아져 나온다면 충분히 뭐 950포인트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오늘 이제 거래도 좀 실렸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 쪽에도 아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좀 해줬어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61선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시장 모두 터치를 했죠. 다우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고 역배열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또 매물대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61선과 121선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자,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스닥도 이제 61선을 저항을 받고 여기 돌파된 자리가 또 여기 또 지지받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정도 한 차례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위로 치고 가는 시장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살짝 쉬어가는 시장의 모습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 이런 작은 박스권 위에 고점 자리,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 아마 터치를 한다면 조금 쉬어가는 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터치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협상을 잘 해서 종식이 된다던가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리 돌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종목들의 강한 모습들도 좀 출현이 있고 단기 대응에 적합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짧게 대응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또 코스피 시장에서의 종목들의 순환매도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이 시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